을 주고 있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8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실질적인 무역전쟁 선포를 두고 이번에는 일본에게 절대로 질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에서는 이미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규탄 집회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고에 대하여 해외 동포들도 대대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결정 이후 첫 주말 해외 단체나 도시에서 일본 정부 규탄 성명서나 야외 집회 등의 행동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단체들에서 단체 성명서를 발표했고 성명서를 현지 신문에 게재했다. 뉴질랜드 전체 한인회에서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여행 자제 등에 노력할 것이라 했다. 미국 시애틀 늘푸른 연대에서도 성명서와 일본 제품 불매 스티커 배포 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산악회 일정으로 하이킹 중에 산정상에서 노 저펜 손피켓을 들고 단체 인증샷을 찍어 보내오기도 했다. 미국 KAPAC에서도 단체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야외 규탄 집회가 진행됐다. 8월 4일 한여름 뜨거운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에노 아베를 외치며 3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규탄 집회를 했다. 현지 시민들과 한인들이 연대하여 함께 아베 정권을 규탄한 의미 있는 집회였다. 8월 4일 오후 4에서 5시 30분에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도 항의 시위가 진행됐다. 항의 시위를 준비한 이들은 싸움의 대상은 일본 정부이지 일본 시민이 아니다며 일본 시민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토론토 지역 진보단체 연대체인 캐나다 언민중원 닥에서는 8월 5일 토론토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 규탄 시위를 했다. 이들은 오는 15일에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에 2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그중 전 세계 해외 동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해외 동포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외 단체, 개인의 연명을 받으며 우리는 해외 독립군 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전 세계 행동으로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깨어난 해외 동포들이라고 밝힌 이들은 세월호 집회를 했고 국정농단 촛불을 들었고 정권 교체를 위한 재외선거를 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도 한다고 전했다. 그 옛날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멕시코 애니킹 농장에서 노예 생활로 벌어들인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냈던, 그러나 버림받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항일 해외 독립군의 정신을 받들어 해외에서도 다시 항일이라는 의미로 활동하기 위해 모였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 하루 만에 13개 국가 35개의 해외 도시에서 모여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모였다. SNS 프로파일을 일본 불매 이미지로 바꾸기 운동과 오프라인으로 불매 스티커 배부하기, 현지 신문 광고하기, 해외에서 모르고 사용되고 있는 일본 제품 리스트를 만들어 알리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100년 전기면 우리는 일본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총칼에 맞서 맨주먹으로 항일 만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탈하려 드는 일본에 맞서 그때 만세를 불렀던 우리의 선열들을 생각하며 노 웨이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개헌 시도를 합리화하고 미화하기 위해 그들이 저지른 종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그리고 그 밖에 셀 수도 없는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해 1945년 종전 이후 지금까지도 일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징용자들에 대한 개인적 배상 판결이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내려지자 이를 문재인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펼치며 무역 제재 조치를 가하더니 결국 무역대국 지위를 박탈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조치들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우리 해외 동포들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어리 해외 동포들도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노 웨이브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일본 정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일 독립군이 되고자 합니다. 1919년엔 이기지 못했지만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선열들이 들었던 총 대신 오늘날 우리는 마음을 모아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 물건을 쓰지 않고 일본에게 아부하는 언론들을 배척할 것이며
일본의 편이 되어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암약하는 매국 세력을 내년 총선에 꼭 걸러낼 것입니다. 비록 몸은 해외에 있어도 마음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함께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서서 부도덕한 정권을 평화롭게 교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먼 곳에서 함께 작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일본이 갖지 못한 소중한 것이며 평화롭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3.1혁명 때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만세를 외쳤던 그때 선열들의 정신을 우리 안에 소환합니다. 적극적인 무적인 운동 참여는 그저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을 다시 상식적인 국제사회의 이웃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운동이며 아베의 폭거에 대해 잘 모르는 일본의 상식적인 시민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정의의 길입니다.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일 기본조약마저 흔들리는 사태도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뉴스입니다. 일본의 전국신문연합 47뉴스는 대한국 역사전쟁의 포진으로 한일 기본조약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우려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아베 내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경제대책에 더불어 또 다른 관계 악화가 예상되는 한국과의 역사전쟁에 임하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이며 전개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한일 기본조약까지도 흔들리는 사태가 우려되지만 아베는 한국의 강한 자세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새롭게 아베 총리 내각에 입각된 모든 강요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대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베는 실무면에서도 한국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갖추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전쟁에 임하는 진용이라고 봐도 좋다라는 일본의 야당 간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의 정권 기반은 더욱 견고하며 강한 반일 자세를 나타내어 총리 관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첨예화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맞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이번 내각 조성에 반영되고 있는 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각 관료들 중 가장 주목받는 사람으로는 모태기 외무상과 고노 방위상을 꼽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높은 영어 실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들로서 일치된 외교안보 전력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과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국에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아베 정권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두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언급합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9월 하순에 참석 예정인 유엔 총회에 맞춰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첫 회담이 실현되면 정부의 방침으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응과 국제법 위반의 조기 해소, 위안부 합의 성실 이행을 한국에 촉구할 태세이며 고노 방위상에게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고 북한 비핵화 연계 강화도 중요한 미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기우다 신임 문부과학상을 포함한 다른 장관급 관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추계 대제에 참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민당의 원로 정치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카하시 총무상은 지난 3년간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온 바 있고 하기우다 문부과학상과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참배를 하지 않은 아베를 대신해 아베 신조 이름으로 복납을 하는 등 모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회원으로서 상시적으로 야스쿠니에 참배를 하는 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4월을 마지막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강요는 없었으나 이는 주로 중국에 대한 배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만약 강요 중 누군가가 참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2년 반 만에 벌어지는 일로서 국가를 위해 순직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참배 이유를 들겠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은 틀림없는 상황임을 언급합니다. 이 강요들은 모두 한국과의 새로운 역사전쟁 포진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며 이들 아베 강요들은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국제법 위반의 조기 시정을 요구하고 무역면에서는 수출관리 강화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교과서 검정에 대해서는 한국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에 편향되지 않은 보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영토나 해양 권익의 문제에서는 한국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고 강요들 간의 협업을 통해 강한 아베 정권이라는 자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과연 이러한 대응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기사는 던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한국은 9월 이후에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으며 시민들에 의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에 아베 정권이 아무리 강하게 나선들 한국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물론 아베는 이런 전개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한일 갈등은 따지고 보면 한일 기본조약을 둘러싼 근원적 대립에 기인하는데 이것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한일 병합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질문인 것으로서 이에 한국은 병합은 불법이라고 하고 부당한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징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양보하는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한일 간의 역사 전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베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도 선택사항에 넣은 것은 아닐까 하며 여기에서 일본이 후퇴하면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북일 쌍방이 재산 및 청구권 포기를 선언했던 북일 평양 선언의 재검토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의 움직임은 전혀 없지만 아베는 향후 있을 수 있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까지 시야에 넣고 현재 한국과의 역사 전쟁에 임할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면 아베 정권의 결의는 단단하다고 봐야 한다며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본 회의 멤버들이자 극우 강요들로 구성되었다는 새로운 아베 내각은 정말 본격적으로 싸울 전투 태세를 갖춘 것이고 노골적으로 역사전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단단히 무장하여 끝장을 보자는 자세로 싸움을 걸고 있는데요. 기사의 주장대로 한일 갈등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일본에 대항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의 방심도 없이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